버튼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굳이 바꿀 필요 없다. 50억이 좀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이 나왔죠. 거의 이제 50억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50억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조금 있으면 이제 공식적인 또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증시는 좀 약하죠. 왜 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라면서 밝혔다.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은 한 개 종목 50억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까지 면세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긴 한다. 그렇지만 다만 세수 결손은 2, 3천억 정도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 거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야당도 여당도 전부 다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이 나왔고, 그래서 자,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국회 논의는 지금 50억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주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관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세수의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50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50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틀 동안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아주 크게 올라섰고, 그리고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은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제일 크게 밀올렸던 쪽이 이 저PBR 주들이죠. 지주사들. 자, 요런 쪽이 아주 강력하게 좀 올라섰었는데, 자, 요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 거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자, 지금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쭉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재료가 나왔다. 자,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쭉 올라서다가 이 소식이 딱 나오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재료 소멸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미증시 반도체가 좀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과열로 크게 밀어올렸습니다. 반도체가 아주 크게 밀어올렸죠. 반도체 호황 이런 기대감에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면서 아주 크게 올랐는데,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가 좀 숨고르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HB는 오전에 카티 치료제에 대한 이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를 뉴스로 뿌렸고, 그
그런 뉴스를 뿌리면서 재피신한 한국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좀 올려주고 있죠. 근데 항상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이채비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지 진짜로 의지를 가진 상승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뉴스 뭐 찌라시 같은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미리 던지죠. 근데 그런 뉴스를 던지고 올릴 수 있는 게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 세력주죠, HB는. 중요한 게 가남이 나와야 되는데, 가남은 나올 소식이 이제 없는 상태죠. 나오면 그냥 계속 뭐 기존에 이야기했던 그런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도 이런 소식을 내면서 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도하고 내리칠 때는 별다른 호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잔한 소식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횡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는데, 자, 요렇게 지속을 좀 시키다가 다시 여기서 5일선이 밀리고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조금 이 좋지 않은 흐름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될 건데, 자, 그런 흐름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지금 12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최단도로 지금 높은 가격에서 좀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탈출을 다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매도 어디까지 쌓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은 600만 주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넘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한 700만 주에서 800만 주 사이 정도 공매도를 쌓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입니다, 이 기술.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작은 소식들이라도 이렇게 좀 던져주고, 좀 올려놓고 위에서 팔고, 올려놓고 위에서 팔고, 이런 작업을 좀 하다가 좀 다시 밀리면 다시 이제 또 살짝 올려주고 올려놓고 위에서 팔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HB가 CRL이 오픈된 상태에서 거래가 크게 일어나서 돈을 써서 올려줄 만한 호재가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좀 잔잔한 한 2%짜리 그런 소식들을 하나씩 뿌리고 한 2% 정도 올라서면은 이제 개인들이 좀 붙어준다, 그럼 거기에다 대고 팔아버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팔고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마 붙을 만한 그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쏘아 올려주는 윗꼬리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잘 잔잔한 수익이라도 계속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라도 좀 해놔야지 손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된다. 2% 룰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소식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또 여기에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HB는 덥석 물면은 그냥 물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그러니까 이 수익은 한 1% 정도 수익을 보겠다. 좀 많이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한 2% 정도 정도로 보고, 이렇게 아주 짧은 단타를 이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봐도 세력이다, 나도 세력이야,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 간암에 대한 부분이 과연 올해 연말에 신청을 할까,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이게 좀 관건이고, 자, 지금 10월달로 다가오게 되면은 10월 9일부터 38회차 이제 풋옵션이 시작이 되죠. 아마도 10월 9일부터 바로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물량들이 이제 좀 나오겠죠. 그리고 11월 10일 날이 11월 15일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 날이 이제 종료일이기 때문에 이 11월 10일쯤 되면은 아마도 이 상당히 또 많은 물량이 쌓일 거다. 많은 금액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9월 달이니까 9월 11일이죠. 9월 11일 여기 자 이제 9월 달이 한 2주 남았고 그리고 연휴가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38회차 풋옵션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2주 남은 2주 동안에는 어떻게 이제 주가를 좀 붙들어 놓고 이런저런 뉴스를 좀 띄워가면서 조금씩 약간씩 한 1, 2% 정도씩 올렸다 내렸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이 되었을 때는 사채 풋옵션이 조기에는 뭐 얼마 안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조기 안 나와주면은 그래도 좀 버티는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주가가 좀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11월 달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 풋옵션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풋옵션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안 하면 뭐 많은 몇십억 되는 금액이 날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9월 달이 그래도 공매도를 최대한 좀 비싼 위치에서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공매도를 계속 쌓을 수 있는 지금 기간이 될 거다. 그래서 9월 달을 잘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많이 쌓아 나가야 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계속해서 공매도는 계속 쌓일 겁니다. 계속해서 쌓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아마도 700만에서 800만 주 정도까지는 공매도가 쌓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이런 작업을 좀 해줄 때 단타로라도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뉴스 뿌리면서 단타를 좀 쳐주고 있죠. 이런 걸 잘 이용하시고 한번 또 슈팅을 한번 주면은 이거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용을 좀 하셔야지 나한테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